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외에 다른 양자 기업들 그리고 양자 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뉴웨이브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구글의 양자 필살기 기업인 샌드박스 AQ라는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양자 컴퓨터만 볼 때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샌드박스 AQ의 야망과 가까운 미래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성능 컴퓨팅을 다루는 미디어인 HPC 와이어에서 10월 1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올해 3월에 구글에서 스핀오프한 샌드박스 AQ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룬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쳐보셔도 정보 자체가 별로 없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매우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AI와 양자 기술의 교차점을 구성을 해서 이걸로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내는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데 아주 매력적이고 탄탄한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A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Q는 양자 기술, 그리고 샌드박스는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당사의 미션이 뭐냐? 세상이 세 번째 양자혁명에 진입함에 따라 AI와 양자 소프트웨어가 중대한 기업들의 과학적인 도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샌드박스 AQ가 개발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포스트 퀀텀 시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개발이 돼서 이제 해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이제 우리의 정보들이 모두 해킹당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내성을 갖출 수 있는 암호화, 데이터 보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기업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NIST, 이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올해 7월에 공식적으로 첫 이 양자 내성을 갖춘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고 샌드박스 AQ는 다른 기업들 총 12개 기업들과 함께 포스트 퀀텀 암호화로의 이관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도구들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당사에 따르면 이미 샌드박스 AQ에 AQ 애널라이저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미 주요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8월에 이제 샌드박스 AQ가 제품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관심 있는 기술 기업을 투자하거나 또는 인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크립토센스라고 해서 암호화 생애 주기를 관리해주는 뭐 암호화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실제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크립토센스라는 기업을 인수했고 에볼루션 Q 여기는 이제 양자내성 암호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큐넥트 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커넥트인데 QU로 바꿔서 약간 언어 유희죠. 양자 인터넷 개발 업체에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샌드박스 AQ는 아까 말씀드린 탄탄한 펀딩을 받았다고 했는데 총 9자리 숫자의 달러겠죠. 펀딩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최소 1,400억에서 최대는 1.4조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억대, 뭐 심지어 조원대의 펀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뻗어나갈 준비를 완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는 AI, Q는 퀀텀을 뜻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 구축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AQ의 CEO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양자 컴퓨팅 위에 있는 층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큐비트 기술들, 양자 컴퓨터 제조 기업들 흥미롭고 멘토링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컴퓨팅 위에 있는 층, 즉 소프트웨어 솔루션 층에서 우리의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샌드박스 AQ를 보시면 2016년에 이제 구글 내부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이분이 이제 CEO 잭 히더리라는 사람이고 2019년에 이 기업에 대한 뭐 세미나 관련된 북이 나왔고 2020년에 첫 고객을 확보했고 2022년에 스핀오프 돼서 이제 뭐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확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더리는 2016년에 구글에서 샌드박스 그룹 이사로 합류를 했는데 스스로를 이제 기업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얼스웹이라는 기업도 창립을 했고 엑스프라이스 파운데이션의 뭐 트러스티로 일을 하기도 했고 2013년에는 뉴욕시의 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안타깝게 시장이 되지는 못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저는 AI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양자도 함께 활용해서 세계의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 이 새로운 사업부를 시작하도록 구글에 채용이 되었고 다양한 플랫폼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구글에 종속될 수 없어서 올해 초 3월에 스핀오프하게 됐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츠가 3.5년 전에 알파벳 회장직을 내려놓으며 이 샌드박스 AQ의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 휘더리는 CEO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단기 투자자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10년에서 15년 투자할 장기 투자자들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빵빵한 펀딩, 뭐 이 뒤 배경에는 구글 창립자이자 전 회장인 에릭 슈미츠가 있겠죠.
그래서 당사의 즉각적인 초점은 주로 사스 모델, 이건 이제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단말기에서 접속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모델인데, 이걸로 이제 포스트 퀀텀 암호, 이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화 툴을 현재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직 내그람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완벽한 양자 컴퓨터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지만 NIST를 비롯한 전문 조직들은 현재 데이터를 빼돌리고 나중에 뭐 10년, 15년 뒤에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해독하려는 공격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적들이, 뭐 이거는 제가 어제 그제 다룬 영상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 적국이라고 하니까 그쪽이겠죠. 거기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정보를 해독할 능력은 없지만 미래에는 해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국들은 VPN을 통해 이런 미국, 이 우방국들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드웨어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센터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문제 중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어디에 암호화 코드가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 찾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암호화 코드를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듈식 접근 방식인 암호화 민첩성, 크립토그래피 애질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원하는데 대기업들, 거대한 조직들, 큰 정보들 역시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박스 AQ가 이 암호화 민첩성, 빠르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툴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조직들은 자신들의 암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 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 방법, 도구를 현대화하는 것은 큰 문제이자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휘대리는 크립토센스라는 곳을 인수를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과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합쳐서 암호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은 배포를 하고 관리까지 하는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핵심 제품은 애널라이저입니다. AQ 애널라이저. 그래서 인공지능과 양자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제품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AQ 애널라이저는 조직들이 암호화 민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형 소프트웨어인데, 이미 대형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분석 수준인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기적으로 암호화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5월 달에 샌드박스 AQ는 얼스트 앤 영, 그리고 딜로이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고, 구글 내부에서 수년간 개발을 해온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잭 히더리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특별히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많이 두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사이버 보안의 얼리 어답터이기 때문에, 왜냐면 보안이 특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세계의 여러 은행들을 고객으로 두고 싶고, 곧 유럽에 진출할 것이고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일단 첫 18개월,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목표이고, 이 다음에 헬스케어, 통신 분야에도 진출하고 싶다. 이미 보다폰, 요건 이제 영국의 통신 기업이고요. 소프트뱅크 모바일, 마운트 시나이, 요건 이제 뉴욕의 병원 네트워크 등을 이제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분야로도 뻗어나가고 싶고, 또 에너지 분야 고객도 두고 싶다. 즉 우리 사회에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 분야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빵빵하고 큰 자금을 유치하고 매출을 내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샌드박스 AQ는 당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자 인터넷 구축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양자가 당장 모든 고정 컴퓨팅을 대체하진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는 CPU, GPU, QPU가 함께 쓰일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인터넷 접근뿐만 아니라 양자 인터넷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켜넥트라는 양자 인터넷 구축 업체에도 투자를 했다. 그래서 켜넥트는 샌드박스 AQ가 투자한 기업이자 양자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인터넷을 갖추는 것은 암호화, 포스트 퀀텀 암호화만큼이나 거대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샌드박스 AQ가 구글에서 분사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야망이 매우 크고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저는 여러 번 샌드박스 AQ를 소개하고, 만약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 기업에, 아이온큐 외에 또 투자할 수 있다면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생각대로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전략적으로 자체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2030년까지 내그람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좋은 사용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샌드박스 AQ를 통해서 이제 양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면에서는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전도체 외에도 뭐 이온트랩이나 광자양자 컴퓨터 등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장 구축이 미흡한 이 포스트 퀀텀 암호화 솔루션 분야의 샌드박스 AQ를 침투시킨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구글은 구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AQ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했던 또 다른 기사를 읽었는데, 왜냐하면 구글의 AI와 빅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AI와 그리고 구글의 퀀텀 컴퓨팅까지 같이 결합해서 솔루션을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서 큰 매출을 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라 지금 제가 투자할 순 없지만 상장된다면 정말 투자해보고 싶은 양자 기업 중에 하나인 샌드박스 AQ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글의 양자 필살기 기업인 샌드박스 AQ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양자 시대가 온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만 볼 게 아니고 거기서 파생되는 양자 내성 암호화 시장, 그리고 양자 인터넷 시장 등 여러 시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11월 24일에 런칭하는 가을바람과 함께하는 양자산업 스터디 과정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